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시장 잘 보내고 오셨죠?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줄 주식 오락관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오늘 시장은 파랗게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 급락으로 국내 시장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2630선을 가까스로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1.6%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팔아냈고요. 개인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봉쇄 등 코로나19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경기도나 우려가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공급망 불안 이슈가 또 제기가 돼서 투자 심리까지 위축을 시켰는데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국민 주식이죠. 삼성전자는 또 다시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또 SK하이닉스는 최대 실적에도 내림세,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하면서 이 대형주들이 일제히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기대가 컸던 펄어비스도 급락을 하면서 게임주 역시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2차 전지주도 힘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파랗게 질린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웃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일부 국가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고요.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또 닭고기 값이 급등하면서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고요. 새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 소식, 그리고 미국의 특허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셀트리온 삼형제는 꿈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질린 시장 속에서도 이슈에 따라 급등하기도 하고 또 꿈틀거리는 종목 분명히 있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이 종목별 장세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종목 잘 뽑아서 내 계좌의 수익률까지 내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장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상한가 가는 종목 바로 전에 콕 집어내는 우리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실력도 엄청납니다. 오늘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미다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방법, 바로 이 노란톡에만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짧은 시간이 끝나고도 미다스 전문가님과 계속 종목 질문도 하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입장하냐면요. 지금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거나 지금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면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미다스 전문가님이 콕 뽑은 필살 종목도 2가지나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종목명과 타점까지도 이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퍼렇게 질려 있는데 도대체 미다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뽑아낼 수 있나요? 이런 것들도 다 노란톡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다 답변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퍼렇게 질린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률 내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월 수익률 보시면요. 4월이 박스권 장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매 타점 잡아준 수익률만 220%가 지금 넘습니다. 월요일 방송 이틀 만에 지금 20% 수익률을 쌓아주고 오셨는데요. 정말 시장에서 나 좀 올랐다 하는 종목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미리 콕 집어서 수익률 주는 전문가님이시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4월 최근 2주 공략주 중에서 베스트 7 딱 7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팜스토리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인데요. 이 종목 이 노란톡방에서 공략주로 알려주신 종목입니다. 상승률 보시면요. 한 종목으로 지금 100% 넘는 수익률 냈습니다. 4월, 지금 아직도 4월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3종목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 한신기계도 보겠습니다.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주 월요일에 이 필살 종목으로 이 방송에서 가져와 주신 그 종목인데요. 제가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힌트까지 가져가라고 드렸습니다. 이 한신기계 방송 이후 상한가 바로 직행했고요. 방송 이후 지금 62% 넘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한 필살 종목입니다. 사조동아원도 상한가 바로 직행했고요. GSE도 오늘 바로 상한가 간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입이 아파서 이제 그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스트 7 딱 7개만 뽑아서 가져왔는데요. 이 중 7개 중에서 4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상한가 가는 종목 감별해내는 상한가 감별사 아니냐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퍼런 장에 여러분들 수익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미다스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이 정도 상한가 가는 종목 뽑아내는 미다스 전문가님이시면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또 궁금해지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부담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필살기 종목 2가지나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 노란 톡방에서 모두 다 공유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황금의 손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오락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매번 첫인사가 좀 아쉬워요. 오늘도 정말 수익 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버티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새 계속 안 좋은 장이 이어지고 있죠. 전일의 미증시 급락,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이유예요. 금리 인상, 국채금리 급등, 러시아발 전쟁 장기화 똑같은 이슈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 역시 피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할까?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합니다. 최근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죠? 바로 다음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텐데 이게 빅 스텝으로 갈지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 말이 많았으나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지금의 이 낙폭을 만들었죠. 지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연준 위원들은 아마 머리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습 효과라고 예방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시장은 이미 그걸 반영을 하고 있어요. 반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좀 과대한 거야. 이 영향이. 연준 위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너무 저기 긴축 발작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진정해 예고를 좀 해준 거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지 말라고. 옛날에는 이런 매파적 발언이든 무슨 비둘기파적 발언이든 연준 위원들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긴축 발작을 한번 보고 나서 시장이 너무 놀라니 계속해서 처음부터 예고를 해주는 거죠. 금리 인상 할 거야, 강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정작 발표를 하면 반등을 하는 이런 모양을 봤는데 시장이 너무 크게 지금 미리부터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경기 침체의 우려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 빅스텝으로 해도 될까? 라는 회의감이 저는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위원이라도. 그래서 아마 각축장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지금 근데 이 경기 침체가 먼저냐 물가 잡는 게 먼저냐 결국 이 싸움일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빅 스텝으로 확정이 나든 베이비 스텝으로 확정이 나든 금리 인상은 피해갈 수 없는 숙제고 이 결과가 나올 때 저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도 반등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반등장인가요? 아닙니다. 반등장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데드캣 바운스 정도 기술적 반등일 정도의 살짝 반등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어요. 올 한 해는 아마 횡보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리고 그 횡보장이 끝남을 알 신호는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돌파 안착을 해야 그때가 이제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 다시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황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 우리 어떻게 수익을 내야 돼요? 이런 장세라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 가라는 종목들 잡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양봉을 띠는 종목들은 항상 있고요.
상승 모멘텀 그대로 반영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종목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는 길에 당연히 조정은 있을 수 있죠. 다 빨간불 뜨는 상승 장에도 하락하는 종목이 있듯이 항상 그런 종목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눈을 키우고 시야를 넓히고 관점을 넓히는 방법을 꼭 키우라고 항상 이런 방송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세에서 우리의 시야, 우리의 관점은 어디를 봐야 할까? 이제 시작해 볼게요. 봅시다. 오늘 시장 역시 이슈 뭐였죠? 맨날 똑같아요. 음식 쪽, 뭐 사료, 뭐 수산, 뭐 무슨 육계 이쪽이랑 또 에너지. 이 두 개가 뭐죠? 결국 또 매크로 이슈입니다. 장세가 안 좋을 때는 개별 종목 장세 무조건. 개별 종목,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 쏠림 현상. 이 말은요, 이게 어렵게 들리겠지만 그거예요. 전기차 섹터가 뜰 때 전기차 관련주들 한꺼번에 다 오릅니다. 근데 지금 이 개별 종목 장세는 전기차 섹터에 호재가 있는데 LNF 혼자만 가. 이런 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쏠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입니다. 한 특이 종목에 갑자기 수급이 확 쏠렸다가 10분 만에 빠져요. 그런 종목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요 두 가지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현상, LNF 같이 시총 무거운 잘 안 와요. 어떤 종목? 시총 가벼운 종목.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하락장일수록 사실 시총이 가벼운 변동성 큰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가 좀 비싼 종목들은 들어갔다 나오기가 버거워요. 유동성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은 돈 가지고 이 정도는 조금 손해봐도 돼 할 만한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 빠지면 바로 빼면 되니까 금액이 주가가 작으니까 내가 한 1000주만 사도 얘는 확 오르고 확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면 노란톡방에서 다시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수익 낸 종목 뭐죠? 좀 지웁시다. 제가 글씨를 좀 못 써요. 악필이라도 목소리가 크니까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GSE. GSE는 진짜 이거 정말 애증의 종목이에요. 사실 천연가스랑 GSE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럽 천연가스랑 이 회사랑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이거 우리나라 저기 지방에 가스 돌리는 회사예요. 유럽이랑 정말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천연가스 가격 오르면 얘가 대장주가 돼버렸어요. 얘랑 몇 개 더 있죠. 대성에너지, SH에너지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가거든요. 왜?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얘가 먼저 오늘 얘 갔죠. 대성에너지도 오늘 좀 시세 나왔어요. 다 대부분 시세 나왔는데 얘가 제일 많이 갔어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GSE는 뭐 한 10%밖에 안 갔는데 대성에너지가 막 상한가 가. 이게 바로 개별 종목 장세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한 놈만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무슨 러시아가 폴란드,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 중단? 이거 얘네만 지금 있을 게 아니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는 거는 이미 작년부터 우리 계속 전쟁 터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말가스관 말고 노트르담인가? 그거 허락 안 해준다고 독일이 허가 안 해줬죠. 그때부터 이미 러시아랑 유럽 국가, 서방 국가랑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푸틴은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스관 허가 안 해줘? 나 천연가스 줄일 거야. 그래서 이미 전쟁 전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올해 초부터 GSE, 대성에너지, SH에너지화학 날뛰기 시작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총 가볍고 이런 이슈 하나에 날뛰는 종목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런 종목들 중장기로 보는 거 아닙니다. 스윙급으로 글쎄요, 너무 위험하죠.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인 이런 장세에서 이 하나의 이슈만으로도 날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매크로 이슈 지겹도록 들어왔고 이 말도 어디 한경만 틀면 나오고 매경만 신문만 봐도 이 말 나와요. 경제신문만 보더라도. 근데 이렇게 보고 이거 다 알아도 잡을 수 있냐고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종목 이름 막 줄줄줄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사료에서 뭐 봐야 되고 비료에서 뭐 봐야 되고 육계에서 뭐 봐야 되고 가스에서 지금 뭐 봐야 되는지 원자에서 뭐 로봇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점을 타점을 단타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려요. 변동성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은 진입하지 마시고 비중 많이 넣으실 분들 따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있는 분만 참여하세요. 나머지는 다 기업 펀더멘탈 보고 조금 단기급 이상 매도 신호 놓쳐도 큰 폭의 하락 없는 종목들만 진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장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단타 시점 타점 잡아서 들어가서 단기간에 수익 실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폴란드 지금은 첫 번째로 폴란드랑 불가리아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고 서방 국가들한테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가 첫 발이지 후발 주자가 누가 될지 몰라요. 아마도 유럽 국가 중에 어디겠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다시 GSE 뭐 대성 안 갈까요? 분명히 가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야 돼요. 큰일 날 소리예요. 상한가 갔는데 오늘 들어가요? 오늘 물어보신 분 있어요. 대성이나지 오늘 진입해도 되냐고 종가에. 굳이 상한가 간 종목을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매크로 이슈로 갈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세 분출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세 분출이 나오면 보통 우리 어떻게 되죠? 조정 옵니다. 조정 오는 거 기다려야죠. 저는 항상 방송 때 말하고 바로 다음날 이 말씀드린 종목 나갈 때도 있지만 안 나갈 때도 많아요. 왜? 아니 기회가 와야지. 진입 타이밍이 와야지 들어가는 거지. 이 종목 좋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말 강조드려요. 이거 계속해서 지금 뭐 유럽 가격 17%? 요거 아마 30%까지 갈 거예요. 뭐 30%만 가면 다행이지 사실.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뭐 한동안 아니지. 계속 봐야죠. 그래서 조정이 올 만큼 오고 지지 받아야 될 자리가 오면 그때 공식 신호로 신호 드립니다. 그때 따라오셔서 오늘과 같은 수익 얻어 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는 자, 6개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똑같은 어차피 바탕은 똑같아요. 시장 안 좋아. 수급 쏠림 현상 심해. 개별 종목 장세야. 그러면 사료, 육계, 뭐 비료, 뭐 에너지 다 이쪽밖에 지금 수급이 안 몰려요. 왜냐? 시총이 가볍고 지금 시장이 주도 섹터는 다 매크로 이슈니까. 매크로 이슈를 제가 매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매크로 이슈가 끌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데 이걸 빼놓고 어떻게 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누누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닭고기 가격 폭등이 결국에는 악순환이에요. 지금 이거 조류 독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조류 독감이 없었어도 얘는 폭등할 거였어. 왜? 아니 사료가 올랐잖아요. 사료가 올랐고 그리고 이미 우리 언제지 부활절이 한 몇 주 전이었죠. 미국의 부활절 때문에 그때 막 달걀 사재기 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달걀이 뭐 한 3배 폭등했나? 알이 없는데 닭고기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지금 에그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한 게 뭐 파뮤 이번에 오늘 그 파뮤 이슈 때문에 좀 다 조정 받았어요. 뭐 원유 제외한다고 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은신료 업종 안 봐야 돼요? 아닙니다. 봐야 돼요. 또 제2의 인도네시아산 뭐 파뮤 뭐 수출 금지 이런 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왜? 각자 나라가 지금 다 자기 살기 급급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생산 국가 수출 의존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약한 나라들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시장은 계속해서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기 전까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원자재를 잘 안 살펴봤어요. 왜냐면 크게 등락이 없었으니까. 근데 작년 딱 하반기부터 한 3, 4분기 때부터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그때부터 이제 원자재 시장이 막 이제 출렁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봤는데 지금은 원자재 시장을 안 보고서는 주식 시장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원자재와 매크로 이슈로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시장 지금 특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닭고기 가격,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다 오를 겁니다. 고깃값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공식품도 올라요. 가공식품이 오른다. 그 말은 이마트에서 내가 10만 원 장 봤으면 한 5일 먹을 수 있었어. 일주일치 장을 10만 원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면 15만 원 든다는 거예요. 15만 원이면 다행이지. 물가가 점점 오르면 결국엔 20만 원 돈 나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자, 물가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돼요?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밖에 나가서 쓰는 돈이 줄어. 지금 시장이 어려워.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엔 다시 투자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투자가 위험 심리가 선호하는 것이냐, 안전 심리가 선호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자본이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밖에서 소비하지 않는 돈은 어디론가 돌아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코로나 2년 동안 밖에 못 나갔지만 시장에 돈 안 돌았어요? 엄청 돌았어요. 그때 주린이 폭발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카드값이라도 이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사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 쪽은 좀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도 할 줄 모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게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남고 투자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이 매크로 이슈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시장 이슈는 요 정도까지 체크하고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예솔님을 불러볼까요? 예솔님! 네,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죠. 상한가 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상한가를 갈 종목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목 그냥 좋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산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수익률 아까 보셨죠? 보시면요. 상한가 가는 종목 미리 감별해내는 진짜 상한가 감별사십니다. 선별하고 선별해서 제가 7개만 딱 추려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종목들 다 이 주간 상승률만 반영을 했는데도 지금 상승률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7개 중에서 공략해 주신 이후에 상한가 간 종목만 지금 4가지나 있고요.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나도 이런 종목 알고 싶고 나도 이렇게 매일 수익 내고 싶다 하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바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저희 방송에서 이 필살 종목으로 가져왔던 이 한신기계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이 한신기계가요. 이 종목 방송 이후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지금 62%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신고가를 또 찍었는데요. 지난주에 같이 따라오신 분들은 벌써 60% 넘는 수익률을 이 종목 하나로만 챙겨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저희 방송 필살 종목을 집중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필살 종목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고 이 필살 종목도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포인트는 다 이 노란 톡방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만 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섹터 그리고 필살 종목까지 살펴볼까요?
네, 이제 다시 알맹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두 종목은 한 종목은 이제 단기적 트레이딩, 단타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가져왔고 한 종목은 회사가 너무 좋아. 기업 펀더멘털 훌륭하고 지금 시장의 이슈 충분한 상태고 이제 2, 3개월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보석 같은 그런 종목 들고 왔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원전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섹터별 순환매가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게 있냐면요. 매크로 이슈 뺄게요. 자, 로봇, 그다음에 원전, 요 두 개가 원래 이렇게 돌았어요.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뭐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로봇 뭐 이런 뭐 에브리봇 이래서 로봇 돌아다니고 원전은 뭐 지금도 난리죠. 아까 한신기계 말씀드렸다시피 한신기계부터 해서 우진, 뭐 보성파워텍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가 갔다가 며칠 후에 원전이 가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둘의 수급이 매크로 이슈로 싹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이슈가 지배는 하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로봇하고 원전이 한 번씩 끼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봇이랑 원전은 아직 관심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로봇이랑 원전이 이렇게 시장의 주도를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얘네도 그 매크로 이슈처럼 단타만 쳐야 되나요? 아닙니다. 로봇 섹터에서도 단타치기 좋은 종목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종목이 따로 있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진짜 몇 년 동안 봐야 돼요. 몇 년 동안 봐야 될 섹터인데 이게 단기간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천천히 아주 안정적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종목,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종목에 길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 방금 그 한신기계 차트 보고 와 저렇게 올랐어? 저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들고 있을 걸 그랬나? 아닙니다. 한순간에 고꾸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고 온 원전은 단기적 급등을 위한 종목을 들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 바로 내일 갈 거야 이 말 아닙니다. 한 번씩 치고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봇이랑 원전이랑. 그래서 뉴스 하나에 인수위가 한마디 꺼내면 툭 치고 와요. 매크로 이슈는 계속 있는데 뉴스 하나만 떴다 하면 원전 또 날뛰고 뭐 하나 떴다 로봇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있죠. GS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옛날 이름 두산중공업이죠. 이 세 회사가 지금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랑 지금 MOU를 맺었어요. 어떤 MOU를 맺었냐면 이 뉴스케일 파워가 세계 최고의 SMR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거 소형 원자로예요.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진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심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회사예요. 그 회사가 GS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민간 발전 사업자예요. 국내 최대.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원전 시공 노하우가 풍부한 회사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원전 많이 지었어요. 이미 그 아랍 거기에서 이미 원전을 지은 경험이 수차례 있기 때문에 시공 노하우가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두산 뭐죠? 원전 제조 기술력입니다. 기자재. 그래서 이 세 회사가 뉴스케일 파워 이 SMR 기술이랑 결합을 한 거예요. 어디다? 이거 왜 결합했겠어요? SMR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국내 이 굵직굵직한 새 대기업이 미국의 최대 기술력을 가진 회사랑 손 잡은 거예요. 왜? 전 세계에 다 뻗어나가려고. 이렇게 큰 회사가 넷이 뭉쳤는데 비단 미국에서만 멈출까요? 비단 유럽에서만 멈출까요? 아닙니다. 이 지금 공동 진출 거기다가 소형 원전. 그러면 지금 대세는 소형 원전이구나. 아무리 지금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신한울 지금 1, 2호 뭐 저기 이거 하고 3, 4호 지금 중단돼 있는데 이거 다시 재개한다고 막 얘기 있죠. 뭐 신고리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있는 대형 원전 옛날 거야. 구시대적이야. 지금은 SMR이야. SMR이 뭐냐면요. 대형 원전의 1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형 원전이 지어지려면요. 엄청나게 넓은 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긴 시간을 들여서 건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체르노빌이랑 저기 일본에 그 원전 터진 거 기억나시죠? 외부에서 충격이 흡수가 되면 원전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전 세계가 원전을 이제 탈원전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해요. 땅이 아예 그 지역 자체가 죽어버리는데 지역만 죽으면 다행이지 전 세계, 전 국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위험도가 있는데 SMR은 그 위험도가 없어요. 외부에 노출돼 있는 위험, 그 충격에 의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SMR 같은 경우는요, 조립형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거기다 땅 파고 뭐 이게 뭐 다 해야 돼요. 우리 아파트 짓듯이. 근데 얘네는 저기 뭐 울산에서 공장에서 한 부품 하나, 뭐 미국에서 부품 하나, 뭐 필리핀에서 부품 하나, 부품 다 모아서 이 자리에서 제조하면 돼요. 조립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과 뭐 크기와 안정성 다 갖춘 게 SMR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탄소 중립. 이것 때문에 전기차 지금 만들고 있고 보급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 바탕은 SMR이에요. 아니 전기가 있어야지 뭐 석유를 끊지, 석탄을 끊죠. 이게 근본이에요. 지금 이 전 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친환경 다 SMR 소형 원전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몇 년 동안 가고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이거 뭐 신고리, 신한울 이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 중에 그 미래 먹거리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진행 사업 중에 SMR 연구 개발을 포함시킨다. 그 말은 여기다가 나라의 자금을 많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많이 연구해. 우리나라도 기술력 보유하자. 이렇게 손 많이 잡아. 도와줄게. 지원해 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SK그룹도 시작했죠. 원전 사업. 얘 뭐 했겠어요? 대형 원전 했겠어요? 얘도 SMR입니다. 결국엔 SMR이 지금은 대세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래서 원전에서 단기간에 급등 뭔데? 그 종목 빨리 얘기해줘. 알았어. 원전 중요한 거 알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회사는 뭐 기자재 생산 전문 업체고 무슨 뭐 브랜드 평판 상반기 1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요거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 이거 뭐죠? 폐배터리예요. 보통 폐배터리 사업 누가 진출하죠? 2차 전지 회사들이 곁다리로 진출하는 겁니다. 왜? 나 배터리 잘하니까. 근데 원전 기자재 하는 회사가 ESG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를 개발한다고? 폐배터리로? 이 말은 뭐겠어요? 이 회사가 외형이 그만큼 커지겠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시총이 3천억대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원전에서도 1군에 속해 있어. 시총 3천억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종목이 막 급등해서 조정이 이렇게 와도 하방 VI 걸릴 수 있지. 왜? 얘도 상한가 내니까. 그래도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튼튼한 사업군을 갖고 있으니까. 변동성도 좋은데 기업 내용도 좋아. 이렇게 되면요. 점점 인기가 많고 시총이 무거워지면 처음에는 단타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종목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시총이 커지고 이러다 보면 단기급 종목으로도 바뀔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이미 여러 번 수익 냈어요. 저는 이 종목 말씀드려도 여러 번 타점 못 잡는다니까요. 정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입 시점과 매도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힌트 누구 주죠? 우리 예솔님이 주시죠. 예솔님 불러볼까요?
네, 이 전문가님이 오늘 들고 오신 단기적 급등을 위한 그 종목. 이 정말 보석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전 관련주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여러 번 수익을 낸 종목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폐배터리 사업과 함께 그 몸집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그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면서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예. 네. 전문가님은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 고향? 고향이요? 네. 전 서울이요. 서울이세요? 네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지방 이렇게 내려가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유명한 서울 촌년입니다. 아, 네. 많이 잘 경험이 몰라요. 없으시구나.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역마다 음식이 좀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아세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네, 음식은 그- 또 잘 아시나? 그 아무래도 이제 요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홍어도 잘 먹고요. 오. 과메기도 잘 먹고. 정말요? 전 개고기 빼고 다 잘 먹습니다. 의외예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 음식을 말하면 전문가님이 그 지역이 어딘지 말씀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자, 비빔밥이 유명한 데가 어디죠? 전주, 전주 맞습니다. 그리고 돼지국밥이 유명한 데가 어디죠? 부산, 부산 맞습니다. 부산 여러분들 환호 질러주시고. 자, 그리고 꼬막 유명한 데가 어디죠? 벌교, 벌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녹차가 유명한 데가 어디죠? 보성, 보성입니다, 여러분. 보성. 아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 보성. 전문가님, 근데 힌트 또 드려야 되니까 벌교가 이 보성군인 거는 아셨어요, 혹시? 모르셨죠?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예. 모르셨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주먹 자랑 있는데. 하지 말아라. 네, 예. 힘 자랑하지 말아라. 왜 힘으로 했겠어요, 제가? 아,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은 자신 있게 이렇게 힘 자랑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힌트가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교에서 힘 자랑하지 마라. 조금 더 힌트를 줘볼게요. 이 보성에서 힘 자랑하지 말아라를 좀 짧게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보성에서 힘 자랑 땡! 이렇게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보성 힘 땡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5글자고요. 이 종목명 사실 너무너무 쉽지만 단기 급등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이 한신기계도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필살 종목으로 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바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신고가를 달성했던 그런 수익률만 60%가 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 이 단기적으로 급등할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명 바로 이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되고요. 이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기만 하면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살 종목명뿐만 아니라 이 필살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 타점까지도 다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요.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근데 제가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원전 관련주를 이 필살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이 내일 시장의 주독 섹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실 원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 원전이 아니라면 식료품, 뭐 가스, 로봇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2의 후보는 뭘까요? 일단 저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시초가 매매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네. 그 날에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일단 그날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전일 미증시에서 일단 뭐가 강세를 띄었는지도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동시효과 시간에 예상 네. 체결량을 이제 보면서 어느 쪽 섹터가 지금 관심이 많구나. 근데 이게 허수인지 진짜인지 판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찌 됐든 저는 내일 아침에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노란 톡방 열심히 보고 있어야겠네요. 자, 여러분 이 방송 중에만 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한 10분 가량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다음 필살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시간이 부족해. 지금 PD님이 또 쪼았어요. 빨리 끝내라고. 근데 항상 마지막 종목이 원래 제일 피날레를 제가 가져오잖아요. 이게 진짜 무게 실어야 되는 종목인데 시간이 제일 없어. 앞으로는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UAM입니다. 이거 뭐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어쩌고저쩌고 말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에어택시예요. 에어택시 관련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 이미 한강에서 수상택시 이미 옛날부터 서비스 중이었지만 지금 막 폐지한다 뭐 한다 이래요. 왜?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에어택시 상용화를 인수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25년 몇 년 남았어요? 지금 22년이죠? 3년 남았습니다. 3년 뒤면 진짜 하늘 날아서 헬리콥터처럼 하늘 나는 택시가 실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가시권에 들었다. 그러면 가시권에 들었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 섹터예요. 근데 이게 시작하려면 아직 좀 멀긴 했어요. 그러니까 UAM 섹터가 전반적으로 뭐 메타버스 바람 타듯이 또는 2차 전지 바람을 타듯이 그 바람을 이제 타야 되는 시점에 왔는데 아직은 멀었어요. 왜? 이걸 받쳐주는 이슈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용화를 위해서 어떤 회사랑 MOU 체결, 그 다음에 이거를 이 기술로 어떻게 이런 구체화적인 이슈가 좀 받쳐줘야 UAM 섹터 전체가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왜 아직 멀었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1군이 누군지 2군이 누군지 대장주가 누군지가 확실치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UAM 뜨면은 시총이 또 가벼운 종목들이 조금 날뛰거든요. 조금만 연관이 있어도.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UAM에서 이 에어택시 관련주에서 어떤 게 1군으로 먼저 갈 건지 에어택시 관련주의 대장주가 누군지를 살펴보는 게 1순위입니다. 1순위예요. 그래서 이 에어택시 관련주에서 대장으로 제일 먼저 갈 만한 종목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자, 이 모빌리티 시장이 에어택시뿐만이 아니에요. 9천조 원이래죠. 이게 피부에 와닿는 금액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국에서는 UAM 공항 생겼어요. 세계 최초로 영국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타는 여객기가 들어가는 공항이 아니고요. 드론이랑 에어택시만 들어가는 공항인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로봇에 투자를 하면서 물품 분류부터 해서요. 우리 집에 오는 배송 아저씨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드론이 갖다 줘요. 미국은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될까? 되겠죠. 우리나라도 결국엔 드론 막 날아다닐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이 그냥 먼저 한 거예요. 아마존이. 그래서 이 공항이 영국에서 이미 생겼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싱가포르에도 생겼어요. 싱가포르에도 나올 거예요. 완공 아직 직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공항이 계속 생기고 이 시장은 계속 확대될 거야. 어느 속도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30배 이상으로 초고속 성장이 이루어질 시장이 지금 에어택시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다음 종목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UAM에서 대장으로 먼저 갈 종목. 저는 이 종목 스윙급 단기 또는 스윙으로 봅니다. 최대 3개월 뭐 흐름 좋으면 뭐 하반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러냐? 굉장히 큰 재료가 이 2, 3분기 아니면 3, 4분기에 나와요. 그게 수주가 되면 5조에서 최소 10조 수주짜리입니다. 그게 바로 호주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된 그 수주권이에요. 이게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개 국가가 몰려서 이제 4강 치르고 뭐 8강 치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둘 남았어요. 한국이랑 독일. 봐봐요. 지금 독일의 기술력 엄청나죠? 독일하고 지금 상대할 만큼 한국이 이만큼 큰 거예요. 지금 둘이서 맞짱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만약에 한국이 됐어. 그 결과가 지금 이제 2-3달 남은 거예요. 이 결과만 통과돼 이것만 해도 5조에서 10조 수준인데 이거 통과되죠? 미국이랑 아마 바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되면 미국만 끝나나요? 아니요.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100조 규모로 넘어가는 아주 큰 수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미 독점적 지위라고 얘기했어요. 조금만 이쪽에 방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채실 거예요. 이 종목이 재료가 진짜 많습니다. 반도체, 로봇, AI, 방산, 우주, 드론. 자,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대요. 우리 예솔님 불러봅시다. 예솔님? 네, 이 UAM 에어택시 관련주 대장으로 갈 그 종목, 100조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종목 바로 뭐냐? 힌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힘드시겠지만 저와 잠깐 또 얘기 가능하실까요? 예. 네, 사실 이번 겨울에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이제야 봄이 왔는데 전문가님 오늘 의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쁘다, 날개를 달았다, 너무 아름다워요 하는 글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뭐 입고 다니셨어요, 그때? 코트. 코트, 입고 얼죽코셨나요? 얼어 죽어도 아. 나는 코트를 입는다. 저는 약간 그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살고 아, 네. 약간 그렇습니다. 네, 얼죽코 따뜻하게 스타일입니다. 입으셨구나. 저도 정말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겨울에는 딱 하나를 입거든요. 뭐냐면은 패션이고 뭐고 정말 두툼한 패딩 딱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니는데 자랑 하나를 할게요. 저희 집에 정말 따뜻한 패딩이 하나가 있거든요. 정말 따뜻해요. 근데 뭐냐면요. 10년 전에 중고등학교 사이에서 굉장히 또 유행을 했던 그 패딩 뭔지 아세요? 막 이거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등골 휜다. 아, 막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 뭔지 아시죠? 예, 등골 기억납니다. 브레이커 예. 그 패딩. 그 패딩이 저는 여러분 딱 뭔지 아시겠죠? 자, 바로 이 패딩인데요. 저는 그 패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냐면요.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는 그 패딩 여러분 이거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힌트가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명 바로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되고요.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다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매일 사용하고 계신 노란톡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바로 스캔하셔서 링크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5분도 안 남았거든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이 지나면 미다스 전문가님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바로 이 미다스 전문가님 마지막 인사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 나 이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일 큰데 이 종목 얘기를 못했어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 내일 오전 장에 장 초반 바쁜 시간 딱 지나고 열심히 노란톡방에서 수다를 한번 떨어봅시다. 마지막 인사 진짜 시간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장세에도 수익 낼 수 있다. 누구랑 함께? 저와 함께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 네, 오늘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보내봤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건요, 단기로 가져갈 수 있는, 단기로 급등할 원전 관련주 하나 드렸고요. 또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에어택시 관련주, 이 대장주라고 했던 이 종목까지도 같이 2개를 드렸습니다. 내일의 시장 주도주를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바로 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바로 스캔하셔서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미다스 전문가님 오늘 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다음 주 일주일간 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는 문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 2분가량 남아져 있는데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시장의 주도주 바로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이 미다스 전문가님과 내일 장중에 계속 소통하면서 이 종목뿐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하나하나 다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